사랑하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어렵죠?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은 무거워요. 같이 이야기해요. 초등학부모를 위한 고민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학교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는 제약사의 뉴스레터 비면 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17년차 심리상담사 슝슝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에 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 나이가 8살이면 정말 부모 경험도 딱 8살인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어린이집, 유치원과는 또 다른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저도 매일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기억들이 참 많고요. 결국 시간은 흐르고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가고 아이들은 자랍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내 품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시간이 생길 거예요. 시원섭섭할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고민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내향적인 딸아이가 걱정인 지혜님의 고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예요. 입학 전에도 초등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우려가 사실이 되었어요. 꾀병을 부려서라도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등교 후에도 한두 시간 후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조퇴해야 하니 학교로 와야 할 것 같다고요. 3월에만 4번 조퇴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애타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워 집에 있으라 하면 점점 더 학교를 안 가게 될까봐 걱정되고 억지로라도 학교에 보내고 버티라고 하면 상처를 받아 마음 문을 닫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마 지혜님도 아침마다 딸아이를 달래어 등교시키느라 진땀 빼고 학교에 보내고도 혹시나 선생님에게 전화가 올까봐 마음 졸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3월 동안 4번 조퇴라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 있으니 이걸 기준으로 답변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3월에 평일을 세어보니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는 20일 모두 등교했고 5분의 4인 16일은 제 시간에 하교했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 학기 초인데도 최선을 다해 교실에서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얼마나 긴장했을지,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지 누구보다 더 아이의 성향을 잘 아는 지혜님은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아이의 문제 행동이 아니라 아이가 문제 행동을 극복해낸 날들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무사히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수고 많았다 꼭 안아주면서 어떻게 하교 시간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었어? 어색한 시간들 사이에 혹시 기쁜 일, 좋은 일도 있었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과거 중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편안해지고 좋아졌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학교도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3번만 조퇴해보자 먼저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점점 줄여가면 그것도 점점 적응하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조퇴한 자신을 학교 부적응자로 느끼거나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게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아이보다 해도 되지만 줄이도록 노력해보자는 마음의 아이가 덜 위축되고 덜 긴장하고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딸을 많이 사랑하는 지혜님, 처음 적응에 시간이 꽤 걸리는 딸아이를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걱정되시겠죠. 생각도 깊고 섬세하고 차분한 딸아이를 위해 내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는 내향인 아이를 위한 사랑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의 고민을 토로하신 직장맘님의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에 대한 고민은 주로 시간 부족과 정서적 지원 부족인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다 보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숙제나 학습을 돕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감정적인 변화나 스트레스에 신속히 대응하기도 힘들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학원 선택도 고민이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활동을 찾아주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와의 소통이 어려워서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진로에 대한 조언을 주기 힘들어지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맘님. 일과 양육 양쪽에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직장맘님의 고민에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맞벌이 부모의 아이 양육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많고 속 시원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직장맘님의 고민이 근본적으로 시간과 에너지 부족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원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도 직장맘님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 벅차게 고생하시면서도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의 가정과 비교하면서 신체적인 소진과 죄책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서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있기 쉬워서 다시 갈등하고 소진과 자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맞벌이 부모가 양육과 교육에서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상적인 양육도 완벽한 교육도 없고요. 아이도 부모님의 상황을 알고 자신의 욕구와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지금의 직장맘님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멈춰주세요. 대신 직장맘님이 이미 아이를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아이와 함께 목록들을 확인하면서 아이가 좀 더 바라는 것들을 추가하고 사실은 혼자도 잘하고 있는 것들을 삭제하면서 직장맘님과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수동적인 소외자가 아니라 함께 계획하는 참여자로 대할 때 아이가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해낼 수 있음을 발견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양쪽 부모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두 분이 통일되고 일관적인 가치관으로 대하시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는 끈끈한 팀플레이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세 번째 사연은 오래 집중하기를 힘들어하는 아이의 학습 지도에 고민이 많은 고양이님의 고민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어떻게 학습을 지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공부 후엔 항상 유튜브나 게임 같은 보상을 요구하는데 매번 들어줄 수도 없어 난감합니다. 아이를 감싸기만 하는 부모는 되지 않으려고 나름 훈육도 하는데 공부는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님. 집중력이 낮은 것 같은 아이의 학습 지도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에 긴 시간을 몰입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마 모든 부모가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집중하는 시간은 아이의 기질마다 발달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양이님의 아이에게 적절한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학년은 15에서 20분, 고학년은 30분 정도 집중할 수 있다고 해요. 고양이님의 아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성인을 기준으로 무리하게 집중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요. 먼저 기본 중에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휴대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기, 적절한 온도에 산만하지 않고 조용한 공간 마련하기, 자주 환기시켜 주기 등 집중력을 뺏기지 않은 환경 설정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도 보상 시간도 약속으로 정하고 정확하게 지키기를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유튜브도 게임도 매번 보상으로 주셔도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요령이나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의 몫이에요. 주의력, 집중력이 적은 아이는 사실 호기심도 에너지도 많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자신감과 효능감을 북돋아주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사연은 방문을 닫은 사춘기 아이와의 소통이 어려운 하늘님의 고민입니다. 유순한 아이가 사춘기가 왔어요. 매일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가 언제쯤 동글동글한 아이로 돌아올지 고민입니다. 요즘은 거의 카톡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사춘기의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하늘님. 표현이 참 귀엽습니다. 동글동글한 아이라니. 그동안 아이와 참 사이가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더욱 하늘님이 당황스럽고 서운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아이가 방문을 닫고 카톡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건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갑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는 것도,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도 성장과 독립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그럴 때는 대화의 빈도나 양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기본적인 필요를 강요 없이 안정적으로 채워주면서 카톡이나 쪽지 등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이것저것 묻는 건 조금 자제하면서 난처하거나 고민 있으면 언제든 엄마에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대화의 문만 열어두세요. 아이가 충분히 혼자 고민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그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러고 보니 가정 내에서 수많은 역할들을 해내느라 바빴던 하늘님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즐겁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사연은 빵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읽어볼게요. 요즘 최대 고민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수학, 영어 학원을 다녀오면 하루 공부 양을 모두 끝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전 내내 학교 수업에 오후 내내 학원 수업 다녀와서 저녁 먹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데 엄마로서는 막연하게 불안감이 드는 건 떨쳐낼 수 없어요. 결국 제 문제겠죠. 학교 다녀오고 나면 하루 공부가 정말 다 끝난 것인지 아니면 한두 장이라도 문제집을 더 풀게 해야 할지. 방금 고민 중에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빵하나님의 불안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판단을 배울 수 있는 보드게임을 같이 하거나 부모 자녀 간의 공통적인 화제를 만들기 위해 만화책을 함께 보거나 맛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러 산책을 나가는 등 아이와 함께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배우는 것 외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쌓기 원하시는 거라면 공부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학원 수업과 개인 공부의 비중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요. 이어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학원을 다녀온 후에 하고 싶은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느라 숙제 시간이 늦어져서 보통 잠자는 시간이 10시인데 숙제를 끝내고 자려고 늦은 밤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아이가 끝까지 숙제를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잠이 부족해도 그냥 두는 편인데 남편은 숙제를 다 하는 것보다 잠을 푹 자야 한다고 말해요. 혹시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저희 집과 똑같은 상황이라 웃음이 났습니다. 딱 아내는 공부가, 저는 잠이 더 중요하다고 싸웠거든요. 하지만 부부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그 갈등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행동에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키울 수 있거든요. 아이가 숙제 완료에 대해 욕심을 내는 건 또 책임감 있는 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수면은 아주 중요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적게 자는 게 큰일은 아니기도 하고요.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 10시 넘어 숙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집중력 있게 숙제를 마무리하고 잠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여러 주제에 대해 부모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게 가능한 사전 대화를 통해 조율해서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앞에서 부모는 한 팀이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5분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말처럼 이론처럼 현실에서도 깔끔한 해결책이 있다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이가 다 자라 내 품을 떠날 때까지 갈 길이 참 멀고 험합니다. 영상 끝에서 이렇게 아득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학령기의 아이와 함께하는 삶의 기대치를 조금 낮추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게 보통입니다. 부모 탓도 아이 탓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이도 지금 참 많이 애쓰고 있고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서로를 격려해주고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꼭 안아주고 사랑해주세요. 힘든 시기 중에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면서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학사에서 마련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고민상담소였고요. 저는 심리상담사 슝슝이었습니다. 정말 큰 응원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